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증거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살인, 정치적인 사법살인 판결이 공개가 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 퇴진을 주제로 한 책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바로 퇴진하라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퇴진하라의 저자이신 안진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들레 시청자분들에게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석 소장님께서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은 네. 또 유명한 게 있죠. 김건희 여사의 성대모사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네. 요즘은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로 빅히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죠. 요새 무슨 개그먼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출마하는 사람이.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씨는 사실 그동안 하긴 했는데 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쵸. 물론 제가 그게 약간 희화와 약간 조롱과 해악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도 김건희도 싫은데 이것도 짜증나는 분이 계셔서 또 저희의 또 영원한 사이다 또 저희 선배님이신 서영교 의원님을 또 좋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서영교 의원님은 검찰은 왜 김건희 수사 안 합니까? 이 나쁜 사람들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야. 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한동훈 거짓말쟁이. 맞아. 한동훈, 김건희 이 나쁜 사람들아, 거짓말쟁이. 한동훈 비열한 사람. 입만 열면 이재명을 괴롭히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안진걸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성대모사고 저는 전혀 못 약간 따라하고 짝퉁. 있습니다. 짝퉁.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유명하시죠. 네, 아닙니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님 판결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서 이재명은 무죄다 피켓을 갖고 다니고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가장 나쁜 집단 정치검찰을 그냥 해체시키는데 온몸을 걸 생각입니다. 민생경제 살리고 정치검찰 해체하고 이재명은 무죄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감옥으로 이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또 산타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2주년 축하드립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15일 날 2주년을 맞았거든요. 존경하는 이지은 위원장님, 임세은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조합을 여기서 보다니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민들레가 지속 가능한 하게 자립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포갑 이지은 위원장님 지역 주민.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 임세은 소장이 새날 방송하면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오늘 엄청난 특종을 맞습니다. 그걸 방송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시민언론 민들레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제 민생경제연구소도 돈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늘사랑님께서도 두 분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전국 감초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대표신데요. 민생경제연구소가 어떤 그 연구소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저희 둘이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사실 그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저도 이제 경실련에서 좀 이렇게 기업평가위원도 비상근을 했었고 안 소장님 같은 건 참여연대 활동을 했는데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을 하는 단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주정부를 좀 옹호해주고 좀 지키면서 좀 역동적인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우리 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을 좀 많이 더 고민해보고 좀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죠. 근데 두 분을 보면 그 민생 현장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면서도 두 분 다 텐션이 굉장히 좋아서 즐겁게 활동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제가 2013년, 14년도에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흥사단에 있는 어떤 후배님하고 그때 당시 증권회사 대우증권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증권회사를 한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던 임세은 과장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경실련 활동도 하고 대우증권에서 일하는데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절감한다. 대기업에서 일하니까 대기업의 문제점을 더 잘 알게 됐다. 그리고 경실련도 열심히 하지만 참여연대나 경제민주화 전국운동본부랑 자기가 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대기업 출신이. 이야, 그리고 대우증권 이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만남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 동지로 가야 된다. 와,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이제 만난 사람들 한 20명 정도. 네. 임세은 계보를 만들고 임세은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살리기 또 더 좋은 정부 만들기 계보를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한 수십 명 활동하면서 중간에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마치고 2018년에 민생경제 만들고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혼수성태 씨를 고발을 했죠. 네네. 그다음에 나경원 14번을 고발. 네네. 그다음에 맞아요.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합쳐서 50번 고발. 네. 진짜요. 줄 알아 이제 우리가. 고발경제연구소는 아닌데. 고발경제연구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자들을 없애야 된다. 네. 이자들은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 편 만들고 슈퍼리치 편 만들고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경제 정책을 모두 압살하고 문재인 잘한 것도 전부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자들 맞서 투쟁도 하고 고발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짝 이제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임세은 소장님께서는 안진걸 소장님 뭐 칭찬 같은 거 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 저희가 진짜 칭찬할 게 너무 없어. 친한데 서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뭐 안 소장님은 제가 굳이 칭찬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죠. 사실은 이채 양명주라는 표현을 처음 쓰신 분도 안진걸 소장님 아니세요? 제가 맨 처음은 아니고요. 백운기 TV에서 임세은 소장님, 신인규 변호사님, 김종대 의원님 이분들이 이제 출연하면서 본인들끼리 집단지성으로 저희들이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제일 먼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탄핵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방에 억울한 죽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는 백운기 앵커가 이채양.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명품 명품백. 제일 먼저 보도할 때 MC가 임세은 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들 잘 아는 거예요. 이채 양명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잔고 조작도 제가 김건희가 잔고 조작 주범이라 따로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 현장에 함께 있었고 집단지성이 산물이고 다만 그걸 알리는데 널리 알리는데 임세은 소장과 저희가 막 집회에 나가서도 이채양명주 막 소리 지르면서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좀 했습니다. 시골 도령님께서 또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은 변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하길래 제가 아까 잠깐 왠지 막 굴코락스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변비 어떻게 마련해요? 잘하는 분인데 경비가 아니라 변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변호사 비용인 것 같고 서민 지원 사업도 하시는 것 같던데 대단하십니다. 안임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민들레 실방 처음입니다. 두 분 덕분에 실방을 하게 되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그 도와주시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변론단이 있어요. 공익변론단. 그분들 변호사분들이 좀 이렇게 뭐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고발당할 건 있으면 예를 들어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에서 고발을 한 2건 당한 게 있는데 서울의 소리 측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변호사분 있거든요. 거기도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 정말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또 그밖에도 홍길동은행 그러니까 서민들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죠. 홍길동은행. 이번에도 우리 임세은 소장이 이제 실업자 상황인데 정확히는 이제 간헐적 수입 상황인데 방송이나 강의로 조금씩 벌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 다니다가 청와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를 과감히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실업자잖아요, 사실상. 근데 500만 원을 최근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500만 기부 클럽이라는 걸 그걸 계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주 일자리당 김현성 대표가 500만 원을 내고 2호, 3호, 4호 임세은 소장 그러면서 사람들이 임세은 소장도 기부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했으면 한 20명 벌써 그러면 500만 물꼬를 트셨네요. 벌써 1억이 모였잖아요. 제가 그 전에 제가 임세은 소장 저희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과 함께 문재인, 뭐 조국, 송영길, 이재명 다 손잡고 근데 그건 정부와 정책과 법과 제도와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죽어가는 서민이나 민중들이나 청년들은 누가 챙기냐. 그래서 두 가지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홍길동은행은 작년에 10만 원 이하의 소액제도로 걸린 국민이 9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 그거 완전 생경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자살로 내몰리거나 네. 아니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 제발 자살이나 범죄 저지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면 10만 원을 그냥 바로 송금해 드립니다. 긴급 생활비. 긴급 생활 무상으로. 네, 무상으로. 대출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6.9%나 되는 고리대를 받는데 네, 네. 우리는 무상으로 그냥 드립니다. 네. 그게 홍길동은행 네. 연말에 지금 5번째 수백 명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속 청년 장학금은 꿈은 큰데 돈이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네.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매번 6명에서 9명까지 네. 선발을 합니다. 지금 벌써 10회째 지금 선발 공고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1인당 300만 원씩 네. 벌써 한 2억 지급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네. 500만 클럽 인생소에 내주면서 탄력이 붙어가지고 네. 기부금이 몇 억이 더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로 꿈속 청년 장학금 10번째, 11번째 홍길동은행 수시지원, 정기지원 5번째, 6번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영화 퍼스트 레이디의 네. 국회 상영을 위한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영화 퍼스트 레이디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포스터가 보이는데요. 영화인데요. 저게 사실 2022년부터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건희 씨가 지금처럼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정농단을 하고 깊숙이 개입하고 대통령 오히려 위에 있는 거가 막 드러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수면 아래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있었던 뭐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등등 비롯해서 그때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는 이제 시작 중에 있는 그 단계였는데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다큐 형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지지도가 이렇게 낮지도 않았고 네. 정권 완전 초반이어서 제작이 진짜 힘들었었어요. 제작 자체가 힘드셨어요. 네. 인원도 워낙 작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밤새서 거의 제작도 했고 사실 좀 두렵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의 부인의 어떤 그렇죠. 비리들을 네. 나오는 거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출연을 했는데 네. 하면서도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 걱정을 하면서 네.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영상물 상영 심의 등급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네.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들도 12세거든요. 네. 5학년인데 우리 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라면 오늘 22일 날 그러네요. 상영회를 국회에서 하기로 7시에 의원회관 2층 맞아요. 대회실로 이렇게 공지가 나갔는데 되어 있습니다. 네. 김준혁 의원과 부승찬 의원 두 분이 주최해서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한 거죠. 국민의힘이 네.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격렬하게 거기서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네. 의원회관에서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10월 26일쯤에 그때 이제 탄핵의 밤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 이제 강득구 의원님이 주최한 탄핵의 밤 약간 행사를 했는데 네네. 그 행사 때문에라도 여기가 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국힘이. 근데 저는 과연 국민의힘만 했을까? 대통령실에서도 압박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 대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일단 꾸렸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 1명, 근데 국민의힘 1명, 근데 국회 사무처 직원 3명, 5명에서 심의회를 만들었는데 민주당 쪽 빼고 전원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어가 돼버렸군요. 네, 불어가 됐죠. 그래서 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지난주 수요일 날 엊그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몇 군데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펀딩을 해가지고 이제 네. 상영가는 몇 군데를 좀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꼭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배급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멀티플렉스도 대기업 영화관이고 네. 제작도 대기업이 배급도 대기업이 상영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굉장히 배급이나 네. 상영에서 너무 힘들죠. 불리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참여했을 때도 공정위 신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는 배급하겠다거나 상영했다는 사람들이 다 뒤로 내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를 비판하는 다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은 김건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 권력자죠. 거기가 V0고 네. 윤석열은 넘버 2나 3. 뭐 명태균급인 것 같아요. 명태균하고 네, 네. 누가 2등인 3등인지 헷갈리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내빼가지고 네. 오늘 국회 대회실 시사회를 시작으로 화제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몇몇 영화관을 잡아고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게 지금 불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시사회도 다시 잡아야 되는데 네. 김준혁 의원님이 아주 비장하게 반드시 국회에서 상영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배급사나 제작사도 이런 광장 상영회, 네. 뭐 소규모 상영회 전국적으로 광장 상영회도 저희들 또 좋습니다. 민생경연구소도
김건희 다큐 범국민 관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저번에는 우리가 간토대학생 1923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다큐를 같이 보자 네. 이렇게 캠페인할 생각이고 반드시 보게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나 엄청나게 방해를 했는데 네. 우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거기 무력하게 네. 휘말렸다는 것은 저는 너무 유감을 꼭 안타깝네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는 박정희 찬양하는 다큐, 이승만 찬양 다큐를 다 했잖아요. 틀었는데 네. 김건희 비판하는 다큐는 안 되냐. 그러니까요. 근데 예. 원래 영화 예술은 찬양보다는 비판이 목적이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네. 예술이라는 건 네, 네. 당대 시기에 어떤 민중의 고통을 반영하고 사회상을 반영해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풍자하고. 더더욱 이 영화는 틀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네, 우리 시골 도령님께서 또 엄청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도 많이 못 보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경연의 우리 미녀 이지은 변호사님도 도와주세요. 끝나고 커피 한 잔씩 드실 정도로 한 잔이 아니라 식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두 소장님 여러 채널에서 자주 뵙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골들은 그 지금 안진걸 TV로도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시는데 네네. 여러분 안진걸 TV에서 보신 분들 전부 다 구독, 민들레 좋아요. TV로 네. 오셔서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슈퍼챗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감사드립니다. 안진걸 TV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민들레 TV 오셔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센식당 TV, 안진걸 TV가 이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간판 유튜브가 두 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임센식당 TV는 요즘에 시동이키랑 협업해가지고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네. 퇴진하라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자, 퇴진하라 한번 보여주세요. 강상 수석 소장님께서. 네네네. 그러니까 2년 반이 됐잖아요. 이제 네. 11월 10일이 네. 이제 2년 반 딱 된 날이었는데 2년 반 동안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만행들, 네. 그러니까 나쁜 짓들, 불법들, 비리들, 비리 의혹들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에 그것만 12페이지가 돼요. 날짜별로 정리를 한 게 네, 있어요. 네. 일지. 네. 나쁜 짓 한 거 일지가 나쁜 짓 있어요. 일지. 12페이지나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도하고 국민 알기를 정말 개무시하는 이 그렇죠. 정권은 이 나쁜 짓을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탄핵에 정립을 쌓고 있는 중인데 네. 너무 나쁜 짓을 하나하나가 다 나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랬나? 맞아, 맞다. 맞아. 옛날 나쁜 짓 했지. 계속 잊어서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일단은 만들었고 지금 뭐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도 못하고 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이 그걸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더 있으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나의 재산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 걱정과 불안과 안타까움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이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낱낱이 좀 서술을 한 책입니다. 네, 이 퇴진하라 책을 딱 드는 순간 이순옥님께서 10만 원 슈퍼챗을 싸주셨습니다.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신 너무 정말 아유, 깊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산타님께서도 또 슈퍼챗을 싸주시면서 안진걸 소장님 유공이나 매불쇼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전달하시느라 시간 부족한데 예. 말 많이 한다고 구박받으시는데 누가 우리 안 소장님 구박합니까? 우리 여기서는 김어준 공장장님과 최욱 MC님이 구박하는 거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무례하다고 막 비판한 분들 많은데 절대 무례한 게 아니라 엄청 친한데 엄청 케미 좋아 컨셉입니다. 보여요. 컨셉. 맞아요. 제가 약간 그리고- 쫓기듯이 네, 통과 네, 제리 네. 컨셉 쫓기면서 네. 임센식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막 쫓기면서 검찰에 채라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쫓겨나는 네, 컨셉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김어준 공장님 재밌냐면 센스 제가 퇴진하라 책을 막 홍보하고 있으니까 네, 네. 시간이 막 가잖아요. 퇴진하라 책은 퇴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퇴진하라! 그러니까 네. 김어준 공장님 깜짝 놀래갖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퇴장하라. 얼마나 재밌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 민들레에서는 마음 놓고 말씀 네. 많이 하셔도 우리 되십니다. 또 이진 마음 놓고 또 하시면 또 변호사님하고는 말 너무 저희가 많아요. 네. 예전에 민주경찰 하실 때도 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이제 좋아하는 곽불리 맞아요. 경정님, 네, 네. 민감년 전 청장님하고도 네. 소통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 집회 때 네. 임sen 소장이랑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 저희는 집회 때도 막 우연히도 자주 맞아요. 만나고 자주 뵙고 너무 하면서. 즐겁죠. 네, 네, 네. 네. 오늘- 경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지만 굉장히 애정어린 비판도 많이 그럼요. 해주셨던. 우리 경찰분들은 네. 지금도 이 정치검찰에서 너무나 큰 어떤 무력감과 굴욕감을 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다수가 네. 우리 민중의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1부 혼돈의 시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생했었던 여러 의혹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부 선 긋는 민심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또다시 가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2016년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윤 정권의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1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와. 저 제목만 봐도 그 윤건희 부부라고 하잖아요. 윤건희. 네, 윤건희 부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데요.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이 중에서 있으신지요? 저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정권 몰락의 시작은 네. 인수위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네, 인수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부터 싹수가 놀았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던 청와대를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래서 뭐 더 다른 것도 더 문제지만 사실 그 용산을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사실 안보가 구멍이 뚫렸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제대로 안 잡혔고 네. 그리고 용산으로 너무 많은 인력이 갔고 경찰 인력도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 소홀해지면서 이태원 참사로 연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정권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수위 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원래 1년 정도의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검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광화문 네. 대통령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검토랑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과 이런 걸 다 종합했는데도 도저히 광화문으로 가면은 수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막대한 네네.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실익이 더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결국 그냥 청와대에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그 당시에 갑자기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 줬어요. 청와대에서 인수에다가 이게 어렵다라는 네. 식의. 그럼 그걸 검토하고 어려우니까 조금 장기 안목으로 플랜을 짜면 되거든요. 네,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웬걸 지금 보니까 터가 안 좋니 거기 가면 돼진다 그랬다니 그 말 듣고 이거는 명태균 말이니까. 명태균 네. 말입니다. 네. 제 말이에요. 저희는 저런 네. 저렴한 네. 표현 안 씁니다. 네. 그렇죠, 명태균 그렇죠. 편입니다. 거기 가면 네. 돼진다 그랬더니 네. 옮긴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진짜 지멋대로 공사 네. 구분 안 되는 국정운영 이따위로 하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임팩트였고 그게 이제 도미노처럼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의 불행까지도 온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뭐 네. 제가 도입부에 말씀했는데 이채 양명주가 네, 네. 혼돈의 시간에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 방금 임성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탕진해서 무리하게 다 누구도 생각 못했던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고 네. 그러면서 미군이나 주한미군한테 도청당하고 네. 그 다음에 용산 어린이공원 발암물질이 가득한데 맞습니다.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용산 이전할 때 관제 이전할 때 무속인 사이비 무속인들이 개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수관계인들이 개입해서 엄청난 특권과 이득을 또 이권을 누리고 그렇죠. 네. 지금도 감사원이 보니까 무슨 무단 증축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골프 연습인지 등기도 안 사우나룸인지, 됐어요. 예, 등기도 네. 안 됐는데 그걸 감사원이 통째로 뺀 거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태원 참사도 파생했을 것이고 네. 또 거기서 그 인수위에서 그런 짓 하면서 자 집무실이 이로 옮기고 관제는 이로 옮긴 다음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우리 땅으로 옮기고 네.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네, 네. 사이비 무속인과 불법 특권 세력이 결합돼 가지고 네. 지들 멋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을 가지는 그게 네. 그 과정에서 역시 차장면 사건도 그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하려고 하는 임성근이가 네. 야 해병대답게 멋있게 대통령 부부한테 그렇죠. 잘 보이게 멋지게 언론에 나오고 네. 내가 대통령 부부한테 작년에 포항에서 칭찬받은 것처럼 충성을 다하자 이런 짓 한 거 아닙니까? 네.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이채 양 명품 그리고 그래서 소리가 이것들이 분명히 나쁜 일 할 거다. 네. 아니랄까 최종 목사였더니 따박따박 샤넬 수 고급 양주 다 받아 명품백 먹고 받고 그러면서 책은 버리고 예, 책은 다 버리고 양주는 다 먹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걸 혼돈의 시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만약에 혼돈의 시간이어도 네. 나중에 잘한다 반성하고 그러면 퇴진이나 탄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반성도 안 하고 더 뻔뻔해 더 나쁜 짓에 네. 그러면 퇴진과 탄핵으로 간다 해서 여러분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네, 네. 원래 임센 소장이 제가 책 제목을
태진이 온다로 하려고 그랬어요. 퇴진이 온다. 네, 네. 한강 작가님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해서. 근데 너무 어떻게 한번 묻어가려고 그랬죠. 네, 네. 퇴진이 온다. 너무 그러면 저기 유명한 작품에 묻어가면 가끔 혼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겸손하게 퇴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책을 냈는데 계속 퇴진 안 하면 두 번째 책은 태진이 온다. 태진이 온다. 나중에 태진이 왔다. 저희가 3개를 만들 거예요. 이제 태진하라 외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제 호응해 주시면 이제 태진이 온다. 온다. 그다음에 마지막엔 퇴진했다. 퇴진했다. 네. 1부, 3부. 1부, 3부까지. 저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책 제목을 우리 임세훈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어디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퇴진하라 하는데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태진아, 가수 태진아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송대관 하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뉴스공장의 매불시나 서울에서의 댓글에 제가 하나, 둘, 셋 퇴진하라 하면 일단 알아들으면 사이다라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퇴진하라고? 아니 민생경제가 퇴진하지? 민생경제는 송대관하고 지낼 것 같은데. 송대관 하라. 다음에 이제 뭐 태진아가 막 윤석열 지지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로 틀렸다고 싫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발음을 좀 더 똑바로 해서 퇴진하라입니다. 퇴진. 네. 희오 박수무당님. 네, 박수무당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희대의 막장 무능 무도한 무속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검사 정권 타도하자. 퇴진하라 하야하라 탄핵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역시는 생각 똑같습니다. 박달님께서 오 민들레도 실시간 방송 반가워요라고 하셨고, 네 박수무당님께서 또 이재현 위원장도 힘내시고 칼을 갈고 달려서 반드시 마포를 다시 탈환합시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정훈이가 또 이상한 짓 했더라고요. 위원장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기자들한테 무슨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맞아, 완전히 연출을 해놓고 어떤 뭐 한 시민이 와서 조정훈 의원님 나라 생각에 고생 많아요라는 걸 자기들이 대본을 그려갖고 기자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진짜요? 보도해달라고.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추접스럽고. 조정훈 같은 사람은 전 정치권에서 완전 사라져야 되는 영구퇴출 사람이라고 시켜야 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그죠. 더불어시민당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덕을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뒤통수를 빡 때리지 않나. 민주당 티오로 들어갔죠. 그걸 또 모자라서 국민의힘이라는 그 윤석열 같은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김건희 관련해서는 아녀자를 그렇게 함부로 수사하면 남의 안 된다. 아내를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아니 남의 아내라서 우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지. 최고 권력자고. 야, 남의 아내로 하면은 그러면은 김혜경 여사는 왜 자꾸 그 복하고 괴롭히냐 남의 아내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안진걸팀 임생식단팀 하면서 조종은 너 똑바로 들어. 우리가 무슨 남의 아내를 괴롭히는 불안당이냐? 우리는 남의 아내 윤석열 아내에 관심 없다 가족에도.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고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고 윤석열을 배후 조종하니까 관심 있는 거다 이놈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쇼츠가 한 100만 명 봤어요. 저도 사실 봤습니다.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네 이놈. 저는 지금도 조정훈한테 제가 오마이TV에서 그랬어요. 공개 토론하자. 김건희 문제로. 피해 다니죠. 지는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무명 시절에는 저랑 방송도 했었어요. 그래요? 어떤 방송국에서 한 2번. 제가 겉으로 본인이 굉장히 젠틀하고 상식적인 척하는 게 그게 굉장히 역겹죠. 너무 역겨워요. 저는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드려요. 관계자는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역겨운 정치인이다. 역겨운 정치. 퇴진하라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2부 한번 보겠습니다. 2부도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이 2부는 그 선 끊는 민심인데요. 국민들의 아주 악화된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논객들마저 등 돌리는 까닭, 저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사실 보수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되게 그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일학 스타가 됐고 본인이 보수인지 뭐 진보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진보의 오야붕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정체성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인지 보수인지 자기가 몰라.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진보의 가치가 뭔지도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그 틀을 빌려서 나와 대통령이 우연히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자기가 무슨 진보 보수의 뭔가 아이콘처럼 됐지만 사실 진짜 정통 보수들은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가치가 본인이 그런 거 제일 국가 예를 들어 정말 국수주의라고 할 만큼 국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감정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 뭐 재산, 안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게 보수인데 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보면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더 막 조장해.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국가개발원장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친구인데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이 그런 얘기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은 국가 안보에 대한 그런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보수들은 이 윤석열 정권에 전혀 보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특히나 보수들은 뭐 이런 말씀 저도 여성이라도 들으기 뭐하지만 여성이 막 그렇게 남자보다 앞지르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근데 게다가 선출되지도 않은 거 아닌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네, 네. 대통령이 남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나서서 대통령보다 막 권한 위에서 더 나대고 막 대통령한테 지시하고 지가 뭔데 뭐 아는 것도 있어 등신 뭐 이런 얘기하고 등신 아니죠? 지가 뭔데 무식해가지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리고 대통령한테 사람이. 지시하고 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윤한홍 의원한테 네. 전화해서 비서실장 안 됩니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내가 윤한홍 안 된다고 했어 알고 있어라고 하는 등의 야. 아주 대통령 머리 꼭대기잖아요. 그렇죠. 보수들은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보수들은 윤석열 다 떠나고 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권력에 줄대는 기회주의자들만 남아있는 거다. 남아있고. 네. 네. 그러니까 조중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민과의 그렇죠. 담화 이후에 막 예. 창피하다, 부끄럽다 예.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 정말 강경 극우 농객이었던 정규재. 정규재 씨마저도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이건 정권으로서 생명이 끝났다. 네.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잘못됐다.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들면 낙선자를 네. 그렇게 가혹하고 네. 무리한 논리로 네. 기업가 인식을 네. 처벌하냐. 그래서 대단히 잘못 판결하잖아요. 조갑제마저도 윤석열은 네. 탄핵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때 법제처장 했던 이석연 변호사 네. 진짜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네, 네. 이재명 판결 부관 참시다. 이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 경제에 올인하고 남북 관계를 설령 문재인 정부만큼의 화해나 평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북한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쟁을 막아야 되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무역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나거나 긴장만 고조도 주가가 폭락하고 네. 우리 임생수 증권사에서 너무 잘할 텐데 한반도는 그냥 긴장 고조되면 바로 주가 폭락이에요. 그렇죠. 네, 네. 외국 대사관들이 뭐 짐 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만 나도 네. 그냥 다 투자자 다 떠나가고 네.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 강경 보수 중에는 윤석열 같은 기회주의자들 싫어하는 강경 보수 네. 그다음에 군대하고 세금은 잘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정통 보수들. 네. 윤석열 부동시로 군대를 병역 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구도 잘 치대, 야구도 잘하고. 뭐 골프도 골프 연습하고 잘 치고. 있다는데. 그거 골프는요. 이게 머리를 가장 중요한 게 골프 배울 때 뭐라고 하면 일단 머리를 쳐 들지 말아야 되고 머리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도리도리 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칠 거야? 근데 잘 쳐. 근데 그러니까 부동시라는 게 맞는가? 사기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죠. 보면 저 책에 같이 제일 엮은 사람이 공희준 작가님인데 네. 저분도 중도 보수 성향이에요. 네. 본인도 조기 대선해야 된다. 입장을 정리하고 저랑 같이 책을 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님, 네. 요즘에 제가 같이 만나는 네. 또 뭐 여러분도 잘 아는 변희재 씨 다 일종의 강경 보수 또는 중도 보수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퇴진이나 탄핵을 함께 하자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이제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정책 결정, 네, 저것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냥. 네.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그 말은 방송에서 참아 못하겠고 삐 처리, 자체 삐 삐 처리하면서. 네. 리는 대로 안 돼,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리는 대로 뭐지, 하잖아요. 뭐지. 리는 대로 하는데 엿장수 맘대로. 네, 엿장수 엿장수 맘대로 하는데 맘대로. 그러면서 실패한 경우가 왜냐면 이게 뭔가 정책은 이게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는 되게 긴 안목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이게 국가의 일륜지 대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 이게 이때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대폭락했던 때가 5세 아동을 학교를 보내게 한다. 네. 였을 때였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아이를 둘 키우는데 이거는요. 어느 사람 하나 환영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일단 학부모도 절대 환영하지 않고요. 네. 이 학부모 대신에 맞벌이 부부 대신에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하지 않고요. 교사들이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싫어하는 건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5세 아동 갑자기 보낸대.
왜 그 정책 결정이 도대체 왜 어디서 왜 나왔는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네. 그 이유 없어. 근데 또 슬그머니 이게 지질에 영향이 있고 안 좋으니까 또 쓱 빼. 네. 그러더니 또 69시간 노동도 있잖아요. 근데 막 떠들어. 52시간, 69시간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또 결론 못 찍고 또 쓱 없어져. 처음에 120시간 아니었어요? 120시간 네, 120시간도 해야 된다. 네, 했다가 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놈들아. 그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뭐 네. 킬러 문항 했다가 다 좀 와, 맞아요. 그 때문에 작년 고3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대부분 재수예요. 작년 고3들이 정말 킬러가 돼가지고 윤석열 죽이겠다 난립니다. 네. 그런 말이 나와요, 정권들이 실제로. 네. 내가 죽이고 싶다고. 의대 2,000명도 마찬가지. 맞아요. 근거가 없잖아, 진짜.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국가의 국정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뭐 여러 예를 들어 좀 부산 엑스포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니까 중앙정부 적극 도울 수 있죠. 네. 근데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쓴 건 너무 과하고요. 네. 그다음에 뻔히 분석을 해보니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외국 언론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네, 네. 전날 대한민국 된 것처럼 해가지고요. 저도 잠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부산 엑스포 유치되면 윤석열이 또 지치적으로 내세우고 김건희가 날뛰고 진짜 싫지만 네. 되면 그래도 김건희가 좋겠다. 날뛰는 네. 것은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이나 그렇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위해서. 네. 좋은 일이니까 그래 됐다고 하니까 네. 역전했나 보다 딱 잤나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29명? 숨을 아파요. 아이고. 야, 아휴. 그 이명박 박근혜도 이렇게까지는 뻥을 안 쳤고 네. 이렇게까지는 국민 기만 안 했습니다. 정보력이든 정치력이든 예, 완전 예. 바닥이고. 그리고 정보력 정치로 바닥인데 그러면 국민한테 뻥이라도 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여전히 많이 열세지만 뭐 따라잡고 열심히 있다. 하고 있다. 따라잡고 있다 정도면 모르겠어요. 근데 역전했다고 보도를 했다니까요. 이놈들이 대통령실. 아니 그리고 발로. 다음 날이면 바로 들통이 날 거를 왜 그러는지. 거기에 6천억 가까운 예산을 썼다는 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 PPT도 보셨겠지만 이거 도대체 제가 만들어도 그 정도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던데. 그 영상 있잖아요. 임세은 소장이 더 잘 만들어요. 광고 영상. 네. 그 저는 이 모든 행위들에 보면은 저는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거기 업자들이 다 숨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건들이 다 개입이 되어 김건희 있을 거고. 특수관계인들이 싹 다 들어 있을 이른바 겁니다. 이제 슈킹하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그러니까요. 껴 있을까가 저는 네. 매우 궁금합니다. 그 뉴스공장에서 맨날 김호중 공장이 그러잖아요. 민생상황실이나 네. 우리 햇들날 클럽에서 네네. 이게 분명히 여기 슈킹하는 놈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밝혀내세요. 그러잖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지적해달라고. 예. 자 그러면 3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가 사실은 이제 두 분의 결론일 것 같은데요. 네. 2024년 또다시 가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요건 뭐 제가 집회 전문가니까 네. 지난주에도 임세현 소장이랑 이진희 원장님이랑 다 우리 비 맞고 네. 방어국단에서 엄청 집회를 고생했고 했었죠. 네. 이번 토요일도 여러분 내일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또 저희 5시 반. 저는 4시에 아, 시청 4시부터? 앞 탄핵 집회부터 갈 아, 예정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5시 반에 광화문북단 민주당 사전 집회 6시 대규모 정당 시민단 집회 다 가는데 네.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먼저 옛날처럼 모이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너무 괴롭고 네. 물가도 너무 비싸니까 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이 못 모였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정권 말이니까 부담이 보이는데 윤석열은 2년 만도 안 됐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어요. 네. 지금도 진보적 시민단체 중에 탄핵이나 퇴진을 아직 결정 못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양상이 좀 다르죠.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실망했던 분들이 네. 촛불혁명 그렇게 해줬는데 뭐 했냐 하는 분들도 네.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또 촛불시명명의 그 집행부로서 그러나 이제 2년 만 딱 지나니까 네. 국민들이 그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남아있고 민주당이 못 믿었고 아직 시민단체들이 탄핵 결정 안 했어도 그다음에 물가 때문에 힘들어도 네.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이제 결론. 그래서 첫 번째 탄핵 국회 청원 144만. 네. 그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 청원은 한 3, 4분 다 걸리잖아요. 네. 개인 정보 다 입력해야 되고 네. 그걸로 온라인 항쟁을 시작했고 이제 11월 2일 민주당 첫 번째 집회에서 11월 9일, 10월 16일, 내일 10월 23일 네. 이게 이제 오픈한 항쟁으로 커져나가는 과정이고 온건한 시민단체들도 지금 길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유는 각각일 거예요. 민생 경제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남북 관계가 파탄나는 또 오신 분들 맞습니다. 정치검찰 해체하러 오는 네. 분도 있을 거고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너무 불쌍하다 나오는 분인데 네. 이유는 뭐든지 좋으니까 그냥 나오십시오. 네. 그러면 임세현 소장과 저는 내일 광화문북단에서 퇴진하라 네. 책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네. 그래서 같이 찍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퇴진하라. 근데
묻는 말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 이제 네. 결과로 나오실 거라는 거죠.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퇴진하라 할 때 화음을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근데 다양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책까지 쓰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책 쓰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있으실까요? 딱히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잠시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 공희준 작가님이랑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면서 저희가 이제 정돈하고 하는 건데 그때 하여튼 저희가 10년 넘게 알았어요. 안진걸 선생님 저랑. 근데 가끔 둘이 약간 좀 싸우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아니 이제 한 원래 번씩 직장 동료 간에는 가끔 논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씩 의견 충돌이 어색할 때 있잖아요. 어색할 때. 의견 충돌이 날 때는 그냥 서로 이렇게 안 쳐다보고 말을 안 할 때가 있던데 한 번 그럴 딱 그 시기에 요때 한번 인터뷰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말하고서 안 쳐다보고 막 이랬던 거. 저기 수석 소장님 후배님 죄송합니다. 선배가 속이 좁아가지고요. 다 제 잘못이죠. 근데 이제 공희준 작가님도 바쁘고 셋이 바쁘니까 같이 만나서 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일정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임세훈 소장님은 뭐 대한민국 제일 바쁘신 분이고 공희준 작가님도 신인규 변호사하고 보수 종말 책도 그때 동시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모하러 다니고 고발하러 다니나 바빴는데 그래도 원래 각자 분량을 쓸 수가 있어요. 이광수, 박시동 제가 쓴 대한경제봉에도 원래 각자 분량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대담식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가독성이 더 좋아요. 읽기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술술 읽히고. 그래서 대한경제 부흥의 책도 많이 팔리는데 태진아 책도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덤으로 임센식당 오세요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임센 소장님이 태진아 책 쓴 다음에 태진아라 이 책이 정치사회 분야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고. 30위권까지 올라갔나요? 그래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72로 시작했다가 32로 올라갔어요. 32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홍보 한번 세게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이 시대의 화두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하루라도 더 있으면요,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재산 이런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교상에서도 너무나도 국격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호구로도 취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대의 화두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 퇴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이게 퇴진 지수라고 생각해요. 퇴진 지수. 퇴진 지수가 아니라 맞습니다. 퇴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책이 잘 팔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퇴진을 외치는지 이걸 좀 이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 같아서는 한 10만 권 정도는 팔려서 이제 중도층도 좀 읽으시고 보수도 읽으셔가지고 퇴진 열풍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 됐으면 좋겠는데 설령 10,000 권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퇴진하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5주 이제 안 읽는 분들도 그래요. 지나가서 제가 캠페인하니까 5주 가면 퇴진하라는 책을 썼겠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임생소리도 임생식당으로 오세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저도 제가 쓴 책도 되돌아보고 쓰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한경제 풍에 다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도저히 안 돼 싶어서 제목을 퇴진하라고 쓴 거거든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시원하고 맞습니다. 5주 가면 책 제목이 동서고금에서 유일하게 퇴진하라는 책이 나왔을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또 사이다가 됐다면 그거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물론 사주시면 너무너무 더 고맙고요. 그렇죠. 연말이니까 이제 선물하실 때도 책 선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대에 너무나 암울하고 이재명 대표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법 살인에 분노한 사람들이 가슴이 지금 불덩일 텐데 잠이 안 올 텐데 그때는 퇴진하라 책을 딱 이렇게 4권 사가지고요. 이렇게 배고자 누워서 뭐로 눕던 뒤로 눕던 그러면 머리가 좀 맑아지고 힘이 나실 거예요. 잠도 그러니까 잘하고. 책이 반드시 읽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배고 잘 수도 있고 잠이 안 올 때 전시에 놔도 되고 때 이걸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되고. 지하철에서 보세요. 지하철에서 딱 책 읽는 척 하다가 잠 오는 척해요. 살포시 가슴에 안고 퇴진하라. 그렇죠. 지나가는 피켓. 사람들이 전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철 또 책 읽고 있으면 교양인처럼 보이고.
근데 책 이름이 또 태진아라.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컵라면 이런 거 먹을 때 위에다 이렇게 살포시 그렇죠, 눌러놔도 그렇죠. 되고. 용도가 많습니다. 책은 태진아라 용도가 맞다면 많습니다. 태진아라. 그 컵라면은 순간 태진 컵라면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보시죠. 말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산타님 지금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혹시 그 북토크나 출판 기념회를 네.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그걸 좀 다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요새는 또 토요일 주말마다 거의 이제 토요일에는 집회 가고 일요일에는 거의 지방 같은 데 가서 뭐 정치 검찰 타도하는 토크쇼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일정 잡지가 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좀 여유로워지면 그렇죠. 이제 조금 해볼까. 집회도 계속 네, 나가야 되고 네. 네. 지금 방송도 많이 나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네. 태진아라 이제 북콘서트 추진할 겁니다. 와 좋다. 꽉 채워가지고 네네.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도 다 읽어보시라고. 네. 조국혁 신당이 그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토론했는데 네. 저희 태진아 책에 그 일지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악행 일지, 윤석열 네. 김건희 12페이지 그게 거기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됐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언론인들이나 의원님들, 보좌진들 또 꼭 네. 한번 읽어보면 좋죠. 반드시 필독서로. 다 저희의 내용을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일지, 네. 그다음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중도 보수 논객인 네. 공희준 작가님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네. 이런 부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네. 충분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연구소는 혹시 향후 계획이 또 어떻게 되세요? 특별한 계획. 저희는 일단은 뭐 지금은 퇴진의 이 열기를 좀 끌어올리는 데 네.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시작부터 불법 사기에 점철이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고발한 게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던 것. 네. 그 대선 후보 기간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그렇죠. 범법 사유이기 네,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대선 무효가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400억 가량의 보조금을 뱉어내야 되는 네.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찾아내고 네. 고발하고 법적인 건 법적인 대로 하고 또 이런 국민의 열기는 열기대로 만드는 투트랙으로 퇴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약간 음악에 관심이 네. 있어가지고요. 아. 화음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하나, 둘, 셋. 퇴진하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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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겠습니다. 퇴진. 하나, 둘, 셋. 퇴진하라.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해보죠.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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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다 같이 퇴진하라. 안 될 것 같습니다. 퇴진하라로 샤우팅하는 거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네. 시작.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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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공한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음치인 네. 걸로. 네. 두 분이 완벽하신 줄 알았는데 노래는 못 네, 하시는군요. 음치인 퇴진하라, 네.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래요.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부끄러워요. 퇴진하라, 채통을 퇴진하라, 지키세요.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아니, 맞습니다. 끝내기 전에 네. 우리 시민을 민들레 네. 2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민들레 TV 구독 좋아해서 일단 지금 11만 명쯤 돼 50만 갔으면 좋겠고요. 네. 임센식당 TV, 안진걸 TV도 구독 좋아요 함께해서 우리 이 유튜브의 경제 문제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도 이 경제민주화. 10만 안팎인데가 동반 성장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들레 또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두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두 분과 민생경제연구소와 늘 함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민들레 TV, 비상시국 KTV, 언시국 TV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안진걸 TV도 함께. 안진걸 TV도 많이도 함께하고 보셨어요. 있습니다. 언제 또 거기 연결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민주주의와 공정 언론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